안녕하세요. 오늘 이번엔 네 번째 4강 장유진입니다. 이번에도 개념 강의 4강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쭉 바람에 작용하는 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바람에 작용하는 힘에는 크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에 작용하는 힘에는 크게 이렇게 지금 보시다시피 네 가지 힘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기압 경도력, 두 번째 전항력, 세 번째 구심력, 네 번째 마찰력입니다. 전항력이랑 마찰력, 구심력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기압 경도력은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개념이죠. 그리고 이 네 가지 힘들은 수평 방향의 바람에 작용하는 힘입니다. 즉 좌우로 움직이는 방향의 바람에 대한 힘인 거죠. 그리고 수직 방향의 바람에 작용하는 힘은 정역학적 평형이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정역학적 평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수직 방향의 바람의 이동은 거의 없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수평 방향의 바람에 작용하는 힘에 대해서 알아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등장하는 힘은 기압 경도력입니다. 기압 경도력은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었는데요. 오늘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압 경도력은 말 그대로 두 지점에서 기압차가 발생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힘인데요. 지금 여기 등장한 예시는 물기둥을 가지고 실험을 한 장면입니다. 이게 물기둥 A이고 이게 물기둥 B예요. 물기둥 B보다 A에 물을 더 많이 넣어 주었습니다. 그러면 물은 A에서 B로 이동합니다. 왜냐면 물기둥 A에 물이 더 많으니까 여기서 누르는 이 수압이 여기서 누르는 이 수압보다 더 세니까. 그러니까 이 물이 이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공기도 이와 마찬가지로 공기가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이동한다고 합니다. 즉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압차에 의해 공기를 이동시키는 힘을 기압 경도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아까 했던 물로 한 예를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수조에 물을 받아놨어요. 그리고 여기 칸막이를 뒀어요. 여기에 물을 이만큼 받고 여기엔 물을 이만큼 받았어요. 그리고 이후에 순간적으로 여기 있던 이 칸막이를 제거했습니다. 이 칸막이를 제거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예상할 수 있듯이 여기 있는 물이 이쪽으로 이동하겠죠. 그럼 이쪽으로 이 물을 이동시키는 힘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알아보다가 이 힘을, 이때 작용하는 힘을 기압 경도력이라고 하기로 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을 보시면 물이 많은 쪽이 고기압이라고 할 수 있고 물이 적은 쪽이 저기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 기압 경도력을 이 기압 경도력의 크기를 나타내는 식이 이 식인데요. 여기서 델타 P는 두 지점 사이의 기압차. 이 델타 P는 두 지점 사이의 기압차를 의미하고 델타 H는 두 지역 사이의 거리차. 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기압 경도력이 발생하는 상황들에 대한 간단한 그림들이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이런 기압 경도력의 그 결과식이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 유도해 보도록 한번 해볼게요.
기압 경도력 결과식을 지금부터 유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정육면체는 공기덩어리입니다. 이런 공기덩어리가 있다고 하면 이때 지금 양쪽에서 P1과 P2의 기압이 이 공기를 양쪽에서 누르고 있어요. 그러면 이때 한 가지 가정을 하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지금 P1이 P2보다 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부등호를 이용해서 표현해보자면 P1이 P2보다 큰 상황이에요. 그럼 지금의 상황에서 P1과 P2를 각각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은 P1과 P2 사이에 기압차가 발생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누르는 힘이 이쪽으로 누르는 힘보다 센 겁니다. 이렇게 직관적으로 예상을 해보자면 이렇게 밀린다는 걸 예상할 수 있겠죠. 어쨌든 두 지점 사이에서 기압 차이가 발생해서 기압 경도력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발생한 기압 경도력의 크기를 수치로 나타내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P1과 P2의 크기는 이러하고 이것을 각각 그럼 P1과 P2를 각각 다른 문자로 표현을 해보자면 P2를 P라고 하면 P1은 P 더하기 델타 P 이 둘 사이의 기압차 델타 P를 더 갖고 있겠죠. 맞나요? 그러면 이 식을 밑에다가 쭉쭉 써보도록 할게요. 문장 P1을 마이너스 P 더하기 델타 P라고 할게요. 그리고 P2는 그냥 P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그런데 여기서 마이너스가 왜 붙었느냐? 이 마이너스는 방향 때문에 붙은 거예요. 여러분 벡터라는 거 배우셨나요? 아마 물리에서 고등학교에서 첫 번째로 등장하는 개념이 벡터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벡터는 일단 벡터는 방향과 크기를 나타내는 힘을 의미하죠. 그래서 여기 기압도 지금 이 두 기압의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방향을 표시해주기 위해서 지금 P1에는 마이너스라는 부호를 붙여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건 이렇게 넘어가고 기압은 단위 면적당 가해지는 힘을 의미하죠. 그러면 여기서 힘에 대한 식을 세워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F는 양쪽에서 지금 두 개의 힘이 작용을 하고 있으니까 두 가지 힘 모두 써보도록 할게요. 단위 면적당, 지금 얘가 작용하는 면적은 여기죠. 이 면적의 크기 곱하기 이 P1의 크기입니다. 이게 바로 이 면에 대한 기압의 크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거 더하기 P 곱하기 델타, 여기가 델타 Y, 여기가 델타 Z 니까 이쪽 면의 크기도 델타 Y 곱하기 델타 Z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델타 Y, 델타 Z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식을 정리해 보면 이렇게 되겠죠. 왜냐하면 여기 P, 델타 Y, 델타 Z는 여기 마이너스 P, 델타 Y, 델타 Z에 의해서 없어질 거니까요. 그죠? 그럼 여기 이 식을 약간 보기 좋도록 변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델타 x를 곱해주고 나눠준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 둘 약분하면 어쨌든 아까와 같은 식이 되니까 이렇게 변형해도 상관은 없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마이너스 델타 x 분의 델타 p 곱하기 델타 x, 델타 y, 델타 z의 식이 되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델타 x, 델타 y, 델타 z의 곱은 여기 델타 x, 델타 y, 델타 z의 곱이죠. 이는 이 공기 덩어리의 부피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또 변형시켜보면 마이너스 델타 x분의 델타 p 곱하기 v이죠. 그런데 여기서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죠. 그렇다는 말은 이 부피는 밀도분의 질량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해되셨나요? 여기 양변의 부피를 곱한 다음에 양변을 또 밀도로 나눠주면 이런 식이 나오죠. 그럼 이 식을 여기에 넣어 볼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델타 x분의 델타 p 곱하기 로분의 m 부피분의 질량이라는 식이 생기게 되었네요. 그러면 아까 봤었던 결과식과 같은 모양이 되었습니다. 아까 봤던 결과식에서 이렇게 지금 남아있던 델타 x는 두 지점 사이의 거리 차이고 그리고 델타 p 로분의 m 지금 이 식과 같은 형태의 식인 거 아시겠나요? 아까 있었던 식은 기압 경도력 FH는 마이너스 로분의 m 곱하기 델타 h분의 델타 p였어요. 지금도 두 지점 사이의 거리차 분의 두 지점 사이의 기압차 곱하기 로분의 m 같은 식이 유도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기압 경도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기압 경도력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여기서 정리를 해보고 가볼까요? 잠깐 옮겨서 기압 경도력. 일단 오늘 배운 내용은 기압 경도력 한 가지입니다. 기압 경도력은 앞서 말했던 대기에 미치는 여러 가지 힘들 중에 하나였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수평 방향으로 움직이는 바람에 작용하는 4가지 힘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이 기압 경도력은 두 지점 사이의 기압 차이가, 키워드는 기압차. 이 기압차가 발생해야 발생하는 힘이 기압 경도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그림에서도 P1과 P2의 이 기압 차이가 있다는 것부터 가정하고 유도를 시작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두 지점에서 기압 차이가 발생해야 됐고, 이랬을 때 이쪽에 있는 공기나 물을, 지금은 기압이니까 공기겠네요. 공기를 이동하는 이 힘을 기압 경도력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유도 과정을 통해서, 이런 유도 과정들을 통해서 기압 경도력 결과식이 어떻게 나왔는지 알아봤고, 이 기압 경도력의 결과식도 좀 암기를 해주셨으면 해요. 그래서 FH는 마이너스 로분의 m 곱하기 델타 h분의 델타 p. 이 델타 h랑 델타 p가 뭘 의미하는지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거 그냥 이렇게만 외우다 보면 나중에 시험 때 가서 이게 뭐였지 싶어서 숫자를 대입을 못해요. 그래서 이 델타 h는 두 지점 사이의 거리, 델타 p는 두 지점 사이의 기압차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 기압 경도력이라는 한 가지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했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